Tax Year 2023년, 24년 US Individual Tax Law 그 1040 Summary 하려고 합니다. Summary. 세금 보고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세금 보고는 개인 세금 보고는 그 폼이 1040입니다. 1040. 그죠? 여기 보면 US Individual Tax Return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040에 요 뒤에 보면 텍스 연도가 나오죠. 2023년. 그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보면 이 텍스 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 2023년 12월 31일까지 텍스 보고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새로운 폼에는. 뭐 어떤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텍스 보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본인의 텍스 세금 보고하실 분의 뭐 first name, last name, 그죠? 그다음에 social number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의 first name, last name, social number, 그죠? 그래서 social number를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작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이면 social number만 치면 자동으로 이 사람 인포메이션이 자동으로 carrying forward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칠 필요 없죠. 칠 필요는 없지만, 주소 이사 갈 수는 있었죠. 그렇죠?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갔으면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주소가 맞는지. 주소 쓰시고, 아파트 넘버 쓰시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city, 그 다음에 state, 그 다음 zip code. 뭐, 저희는 캘리포니아 것만 해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만약에 아, 제가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 살다가 뭐 지난 9월 1일 날까지 살다가 9월 1일 날 캘리포니아에 왔다. 그러면 W2가 워싱턴에서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비록 캘리포니아 레지던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 W2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스테이트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는 뭐냐면 스테이트에서 텍스 안 받는 스테이트가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네바다도 스테이트 텍스 없습니다. 텍사스도 스테이트 텍스 없고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페더럴 텍스만 내기 때문에 스테이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스테이트는 그 스테이트 텍스 내는 데는 못하느냐? 각 스테이트마다 텍스법이 틀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거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관련된 텍스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그 W2는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좀 복잡한 데 있어요. 뉴욕 같은 거 좀 복잡합니다. 뉴욕 스테이트, 뉴욕 좀 복잡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실은 저희 그 스태프들이 대부분 라이센스 갖고 있죠. 그 EA 라이센스나 CPA 라이센스나 또는 Annual Filing Seasonal Program 라이센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다가 이 사람 W2 넣다가 보니까 이 사람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왔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이트 코디네이터나 그 인터뷰하신 분한테 다시 연락해서 그거는 못 해준다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foreign country name은 물론 저희는 미국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social number 제일 중요하고, last name. last name도 부탁하건데, 소셜 카드를 보고, 소셜 카드에 있는 last name을 똑같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임의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페셜리 특별하게 히스패닉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last name이 아니 결혼하지 않더라도 히스패닉 사람이 그 있으면 그 사람 last name이 엄마 성, 아빠 성 두 개. 그 엄마의 last name, 아빠의 last name 두 개를 last name으로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그 라스트네임에 집어냅니다. 무조건 텍스페어가 얘기하는 그 이름만 믿고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인테이크 시트에 있는 대로 꼭 제일 기준은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옛날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그게 first name, last name이 한 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끊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8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기억이 없네. 그 새로 소셜 카드가 바뀌면서 위에 줄에는 first name,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last name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고 하시면 되고. 주소는 현재 주소, 그러니까 12월 31일부의 주소를 쓰는 게 원래 정상인데, 뭐 그거보다는 현재 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소 또는 IRS에서 연락하면 무슨 편지를 받는다거나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주소 그걸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소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소가 저희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다 완성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파일링 스타터스를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파일링 스타터스는 뭐 싱글 결혼 안 하신 분,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 결혼하신 분,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그다음에 세대주, 싱글 맘, 싱글 데디 뭐 이런 사람 있죠. 혼자 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 여기 또 나머지 또 있죠. 여기 보니까 single and then marriage filing joint 그다음에 head of householder 그다음에 밑에 뭐냐면 marriage filing separate도 있고 qualified surviving spouse 이 두 개가 더 있죠. marriage filing separate는 왜 안 써놨느냐? 저희가 세금 보고를 못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out of scope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죠. 그다음에 qualified surviving spouse 배우자가 죽은 사람 미망인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신 분, 또 작년에 돌아가신 분, 그리고 결혼 안 했다면 작년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혼자 살고 계시다. 그럼 2년 동안은 Qualified Surviving Spouse로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뭘 갖고 와야 하느냐? Death Certification, 그 사망 증명서를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앞에 사이트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보시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시면 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거는 싱글, 결혼하는 사람, 독신, 매니저 파이링 조인트, 가이드 바우스보다. 그래서 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 뭐냐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이제 1099B 그런 폼이 있는데 스탁 팔고 사는 폼 거기에 보면은 비트코인 어카운트는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 어카운트는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못 보시지만 하여간 비트코인 있으면 만약 비트코인 그 사이버 머니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yes 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나 크립토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세금 보고를 못 해줍니다. 예.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세법이 좀 복잡해요. 네, 여기는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meone can claim. 어떤 사람이 당신을 클레임할 수 있죠? 예. 특별히 자녀들, 만약에 그 사람 자녀가 부모가 클레임해 갔으면 여기다 마크해죠. 그리고 그 자녀가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도 할 수 있죠. 예. 그거 조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냐,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냐. 65세 이상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탁스페이에 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여기 계산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블라인드인지는 여러분이 인테이크 시트를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써야 할 것이 디펜던트. 그죠? 디펜던트는 제일 중요하죠. 뭐냐? 디펜던트의 종류가 있죠. child, 아이, 나를 기준해서 나와 동일한 선상, 말하자면 sister brother, 그다음에 뭐 step sister, step brother 다 나하고 동일한 선상이에요. 그 사람하고 플러스 밑으로 가는 거, 나를 기준해서 밑으로 가는 거. 제 son and daughter 되죠. nephew, niece, 뭐 조카 다 되죠. 다 돼요. 그런 사람 다 qualified child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 grandson, granddaughter 또 돼요. 그건 다 child, 그죠? 나를 기준해서 그 위로 올라가거나 그 나머지 사람, 그걸 뭐라 하냐? other dependent, 그죠? other dependent. 그래서 요거는
잘 여러분이 보시고 쓰시고 거기에 이 사람이 디펜던트가 퀄리파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있습니다. child는 19살까지, 맥시멈 19살, 학교 다니면 24살까지 해당 사항이 있고 에이지에 대한 그 나이 기준이 있어요. 나이 기준이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릴레이션십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되긴 되는데 나머지 사람은 그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뭐 흔하게 father, mother, 그다음에 뭐 grandfather, grandmother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son, daughter, 그다음 grandkid 많죠.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합니다. 프렌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서포팅 한다 해도 물론 조건이 있어요. 365일 같이 살았다거나 그렇게 되고 본인이 그 사람을 앨리스트 2분의 1 이상 서포트했으면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면 그 친구도 디펜던트로 other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서포트 테스팅, 서포팅 테스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디펜던트를 최소한 2분의 1 이상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죠? 그 서포트 테스트입니다. 서포팅 테스트. 그다음에 레지던시 최소한 6개월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그죠? 그런데 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은 내 자녀가 학생이라서 저하고 같이 안 살아. 학교를 동부에 갔어. 뉴욕에 가서 공부해. 디자인 공부해.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학생은 마치 같이 사는 거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12개월 같이 사는 거로 칩니다. 또 한 가지, 캘리포니아죠. 캐나다하고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미국에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근데 디펜던트에서 요거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디펜던트 인컴이 맥시멈 4,700불까지 벌었으면 디펜던트가 되고 만약에 디펜던트라고 우리 애가 왔는데 우리 애를 클레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10,000불 벌었어. 그러면 그건 디펜던트 자격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봐야 합니다. 4,700불 기준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자, 여기에서 앞장이 끝나고, 네, 두 번째 장이, 두 번 밑에 섹션이 1040의 밑에 장, 하단에 이게 있는데, 하단에. 자, 인컴입니다. 수입. 그죠? 여기 하나씩 다 보면 되겠지만, W2, 그 다음에 1099 interest and dividend,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retirement, 그 다음에 stock 1099B 있는 거 그대로 그 taxpayer가 갖고 온 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폼에 있는 대로 입력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임의로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폼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조심할 거는 W2에 있는 주소입니다. 제가 NIM에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 살다가 W2를 받았고 그것은 다시 4월 달에 어바이니지에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소는 어바이니죠? 그런데 W2에는 뭐로 나옵니까? NIM에 살았을 때 NIM 주소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넣었을 때 벌써 어바인 주소 나오는데 사실 W2에는 뭐로 돼 있어요? NIM 돼 있죠? 그럼 NIM을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분이 IT 넘버 갖고 있어요. 9자로 시작합니다. 912, 뭐, 34, 5, 6, 7,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WT 직장에서 받은 거는 이상한 넘버, 이상한 소셜 넘버를 받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갖고 써줘야 하는 거냐? 가능하면 그때는 가짜 소셜 넘버 쓰지 마시고 그 텍스페이의 IT 넘버로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익셉션이 있죠. 조심하시고 여기 1번에 보니까 W2 그다음에 B는 household employee 웨지 뭐 이건 여러분이 해당상에
이거는 벌써 아웃 오브 스코프이고, 그다음에 팁을 받았는데 레포트 안 한 거, 이것도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웨이브, IHS에서 그 부모나 자기 패밀리를 케어해가지고 주는 돈,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WT에 들어갈 수도 있고 WT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건 조심할 거고, 그다음에 디펜던트 케어에 택스블 디펜던트 케어 받는 돈, 이런 거 아웃 오브 스코프. 그다음에 employee provide adoption benefit, 이거 adoption 되는 건 안 되니까 benefit, 그 입양해가지고 employee가 주는 돈 안 됩니다. out of scope. 그다음에 뭐 웨지, 그다음에 다른 other unincome. 그래서 이런 건 뭐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고 W2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tax interest, 그죠? 1099 INT, 그다음에 디비던 1099 디비던, IRA distribution, 리타이먼에서 돈 받은 거, 펜션에서 받은 거 또는 애니티에서 받은 거, 연금에서 받은 거,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받은 거, 이런 건 넣는 거고, 그다음에 럼썸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고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거, 소셜 시큐리티도 저희가 나눠서 받을 수 있지만 뭐 원하시면 본인이 원하면 한 번에 원 타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많이 못 받죠. 나눠서 받는 것보다.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 집 팔고 사는 거 또는 스탁 이런 거 다 뭔가 사고 파는 건 다 캐피탈 게인이죠. 그거 넣는 거 1099B 우리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뭐가 있죠? additional income. 그래서 다른 인컴이 있으면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토탈 인컴이 나오고, 이거는 그로스 인컴이라고 부르죠. 토탈 인컴을 우리는 그로스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비즈니스에서 자기가 그로스 인컴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 제하고 나머지 네트 인컴 있죠. 그것도 여기에 인컴으로 나옵니다. 쇼잉 여기 보입니다. 그런 걸 다 더한 토탈 인컴, 그죠? 토탈 인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저스먼 있죠. 그중에 일부 돈은 탁서블이 아닙니다. 탁스 낼 돈이 아니거든요. 뭐가 탁서블이 아니냐? educator expense. 선생님들한테 사용한 돈. 학교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자기가 out of pocket,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학교에 뭐 교재를 샀다거나 뭐 매튜얼을 샀다거나 그런 건 되는데 얼마까지? 300불까지 됩니다. HSA, Health Saving Account. 제가 혹시 의료보험 갖고 있지만 아무리 의료보험 갖고 있어도 100% 커버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디덕터블이나 뭐 이렇게 내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세이빙한 거 있죠? 그것도 내 수입에서 그만큼 빼주죠. 그러니까 그게 non taxable이에요. 그죠? 내가 10만 불 벌었는데 HSA 어카운트에 5천 불 넣었다. 그러면 제 수입은 5천 불 빼고 9만 5천 불로 계산하는 거죠. HSA. 그다음에 RLA 디덕션, 은퇴를 위해서 내가 넣은 돈, 그것도 미리 수입에서 탁스 고마운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탁스를 물지 않고 빼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을 빼면 절세 효과가 있죠.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죠? 7천 불까지인가요? 캐쳐, 뭐 6천 불에서 7천 불. 그다음에 스튜던트 론 인트레스트. 학교 다닐 때 론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거나 뭐 생활할 때 그 학교 론 받은 거 이자 내는 거 있습니다. 이자. 그 이자는 그 자기 수입에서 빼줍니다. 탁서블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탁서블 말이죠. 그 어저스트를 수입에서 일부 수입은 non taxable에서 탁서블이 아니니까 그 어마운트 빼주고 나머지를 뭐라 그러냐? AGI라고 그러죠. average adjust gross income, AGI. 그죠? 어디 있느냐? 라인 넘버 11번. 여기 있죠? 보통 아파트 얻는다거나 크레딧 카드 낼 때 뭐 수입을 조사한다거나 집 살 때 뭐 당신 수입이 얼마냐 물어보는 이런 경우 있죠? 대부분 그때의 수입은 보통 AGI를 얘기하는 겁니다. AGI. Adjusted Gross Income을 얘기하는 겁니다. Gross Income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통 AGI가 얼마예요? 또는 뭐 저기 정보 주는 서류 같은 거 보면 1040의 라인 넘버 11번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FAFSA 신청하는 거 있죠? 학교에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그 장학금 신청하는 거 FAFSA. 그럴 때 물어보는 게 AGR입니다. AGR. 그로스 인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AGI 이게 토어로 이제 지금 이제 AGI가 나오면 예, 그 AGI에서 디덕션이라는 게 있죠. 디덕션. 예? 미국에 살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돈. 그죠? 기초 기초 생활에 할 수 있는 돈. 그죠? 그게 뭐라냐? 디덕션입니다. 디덕션. 디덕션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스탠다드 디덕션, 하나는 아이템아이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은 모든 사람이 거의 해당하고 아이템아이 디덕션을 해야 할 사람은 집이 있다거나 본인 집 또는 메디컬 익스펜스가 무지하게 많다거나 또는 어느 그 비영리 단체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덕션 어마운트보다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템아이 디덕션으로 가죠.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다 대부분 아이템아이 디덕션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폐업했어요. 그래서 모게지가 없어. 그러면 내는 돈이 뭐냐면 내는 돈이 그 프로퍼티 텍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돈 다 합해봐야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스탠다드 디덕션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어떤 할머니들은 옛날 습관대로 자기가 스탠다드 디덕션이 훨씬 유리한데 집 페이한 거, 모기지 갖고 온 거, 뭐 여러 가지 영수증 주식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굳이 아이템 디덕션 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컴퓨터가 그런 입력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큰 쪽으로 갑니다. 디덕션 많은 쪽으로. 아이템 디덕션이 적으면 자동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갑니다. 물론 강제로 저도 스탠다드 디덕션이 많이 받지만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아이템아이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강제로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셀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 번 돈 AGI에서 스탠다드 디덕션 싱글일 경우에 13,000 얼마, 그 다음에 부부일 경우에 뭐 2만 몇천 불인데 거의 2만 9천 불 되는데 그거 빼고 난돈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taxable income이에요. taxable. 그죠? taxable income이 어디 있느냐? 라인 넘버 15번 했죠. 이거는 인컴입니다. 돈. 아직 탁스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여기 전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돈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제 탁스를 계산할 돈입니다. 탁스를 계산할 돈, 그걸 뭐라냐? taxable income. 라인 넘버 15번. 그래가지고 첫 장, 1040가 끝나는 거고.